이혜진이 송세욱으로부터 서찰을 받아 펼쳤다. 서찰의 내용은 이러했다. 생명의 은인이신 송세욱 영감님 보세요. 벌써 5년의 세월이 지나갔군요. 먼저 개성유수로 제수받으신 것을 감축드려요. 소승이 불문에 귀의한 지난 5년간 일체의 삶은 공의요 무임을 깨달아가며 소승이 지난날 한 일에 대해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 서찰을 쓰는 지금 소승은 소승의 용서받지 못할 잘못으로 인해 아까운 이 나라의 인재가 목숨을 잃었음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영감님께서 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하실 줄 알아요. 이제부터 소승의 참회의 말을 적어볼까 해요. 소승의 속명은 공주마마 처소의 나인이었던 이수련이에요. 이 구절에 이혜진은 깜짝 놀라며 읽던 것을 잠시 멈추었다. 분명 이 나인은 내명불량의 의거 처소를 변경한 것이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강제로 출궁당해 목숨까지 잃을 뻔하고 출가를 했다는 진실에 이혜진은 모든 것이 머리에 그려졌다. 이혜진의 눈이 빛나며 입가에 옅은 미소가 흘렀다. 그리고 다시 서찰을 읽어 내려갔다. 공주마마께서 해주로 떠나시기 전날 소승은 부모와 관련된 긴급한 일이라는 연락을 받고 경춘전에서 금군 복장을 한 군관을 만났어요. 그 군관은 품속에서 서찰 피봉을 꺼내 소승에게 주면서 출궁하셨던 공주마마가 돌아오시면 기회를 보아 마마가 간직하고 있는 서찰 피봉과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했어요. 소승은 그리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지요. 그 군관은 만약 이 지시를 끝내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하문곡에 넘어 무계동에 살고 계시는 소승의 부모와 가족의 이름을 대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소송은 그 당시 어렸고 또 겁에 질려 그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요. 처소로 돌아와 보니 마마께서는 이미 돌아와 계셨고 문갑 위에는 마침 서찰이 놓여 있었어요. 마마께서 침소에 듭신 후 소승은 떨리는 손으로 문갑 위에 놓인 서찰과 군관이 준 서찰을 바꿔치기 했어요. 그 행위가 훗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란 것을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승은 중병이 들었다는 사유로 출궁되어 사가로 가는 길에 미리 매복하고 있던 자객에게 죽을 뻔한 사실은 영감님께서도 아시는 일이지요. 아마도 소승을 죽여 입막음을 하려 했겠지요. 소승은 지금도 소승을 협박한 군관, 소승을 해치려 한 자객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감님의 배려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 수행에 정진하던 어느 날 소승이 바뀌치기한 서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서현창 병조판서 대감이 영모죄로 사사되었다는 천천병력 같은 소식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리고 어느 날 불현듯 깨달음이 왔어요. 이 모든 업보를 소승이 짊어져야 한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지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리게 되어 홀가분해요. 돌아가신 분의 원혼을 달래드리고 인자하고 자애로우신 공주마마에게 속죄하며 살아갈래요. 혹여나 이와 관련하여 증언할 때가 올지도 모르니 더욱 살아있어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서판서 대감님의 서찰을 소승이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요. 이 서찰과 함께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혹시 분실하게 되면 큰일이라 소승이 계속 보관할래요. 그럼 몸 보중하시고 내내 강령하세요. 청년이 올립니다. 서찰을 다 읽은 이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떨어졌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저 떠난 서판서와 그 오랜 세월 마음고생을 하며 눈물로 보낸 이수련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유수 영감.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군요.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 찾지 못하고 있었던 서찰의 뒤바뀜이 바로 내 방에서 일어났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유람에서 돌아와 이 나인이 교체되었다는 말을 듣고 왜 공주부의 나인을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교체했는지에 대해 추궁하지 못한 내 허물도 있겠지요. 그 당시 내가 이 나인을 찾았더라면 출궁 사실을 알았을 터이고 그러했다면 그들이 짜놓은 내막에 더 접근했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음이에요. 마마의 책임이 아닙니다. 마마가 너그러워 이 나인의 교체를 암묵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서판서를 모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쩌시렵니까? 5년도 기다렸는데 서두르지 않을 작정이에요.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기 쉬우니까요. 이 나이를 협박한 군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하며 사원부 감찰이었다가 지금은 지평으로 승급한 공손무로부터 진실을 들어야 하며 또한 청년 스님이 보관하고 있는 서판서의 서찰과 의금부에 보관되어 있는 위조 서찰과의 차이점도 밝혀야 하며 또한 서찰 피봉의 봉화민과 근봉 그리고 내지의 서체를 위조한 자들도 찾아야 하는 등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소관의 생각도 그와 같습니다. 마마, 소관이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수 영감은 현직에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니 가만 계세요. 언젠가 영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연락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소관도 기회를 엿보고 있겠습니다. 영모 사건의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날 소관도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영감, 고마워요. 이 나라에 영감 같은 광명정대한 분이 계신다는 게 다행이라 여겨요. 마마, 부끄럽습니다. 전하의 신하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송미령은 얘기를 다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서판서와 영모는 무엇이며 그리고 궁녀와 청년 스님은 누구이며 서찰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지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 나중에 이혜진에게 자세히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혜진이 이러한 송미령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음 말을 꺼냈다. 영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답니다. 말씀해 보세요. 김향로 서리는 어떤 인물인가요? 김서리 말인가요? 마마께서 어찌 김서리를 알고 있습니까?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김서리는 개성의 토착 양반으로 꽤 오래 서리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개성부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매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관리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입니다. 새로 부임한 유수나 관리들은 이곳 사정이 어둡다 보니 개성부 사정이나 소관 업무에 정통한 김서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서리의 협력 없이는 개성부가 잘 돌아가지를 않아요. 인품도 괜찮아 모든 서리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요. 그런가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들어보았지요? 원래 온순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위장하지만 정작 그 가면 속에는 온갖 나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무리를 말하지요. 만약에 말이에요. 김서리가 이와 같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면 어떻게 하겠나요? 예. 김서리가?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을 봐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표리부동한 인물이라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겠지요. 역시 유수 영감이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청백리의 표상이에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의 의도는? 이혜진은 송미령과 함께 들고 온 보따리를 풀어 그 안에 든 장부책을 송세욱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영감, 이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아요. 마마, 이게 무슨 장부인지요? 근래 개성부의 환곡, 읍정, 개방에 대한 장부예요. 하나의 항목에 각각 2개의 장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조작된 가짜 장부예요. 이 장부를 어디서 손에 넣으셨습니까? 보고 나면 말씀드릴게요. 송세욱은 장부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장부를 살피던 송세욱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역력히 나타났다. 온통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개성부 격리 장부였다. 개성부의 민정을 서리에게 모두 맡긴 자신의 불찰이기도 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송세욱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장부 조작이었다. 일 처리가 정확하고 공정하여 모든 사람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왔고 자신도 그러했던 김향로에 대한 배신감에 송세욱은 이혜진 앞에서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마마,
개성부 서리의 이러한 부정부패를 소관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개성부 민정도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 개성부 관리, 서리, 조회를 장악하여 소관의 방식대로 개성부를 쇄신하고 공명정대하게 민정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물론 김양로는 엄중히 처단하여 부정부패한 자들의 본보기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마마, 이 장부를 어찌 입수하셨습니까? 송미령은 두 사람의 대화를 말없이 들으며 김양로의 악행이 개성 유수 앞에 낱낱이 드러나자 송원지와 유연희를 떠올리며 통쾌함을 느꼈다. 이혜진이 송세욱에게 임진나루에서부터 김양로의 집을 수색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해주었다. 송세욱은 이혜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말했다. 소관 진즉부터 원지의 정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 원지가 희생되더라도 모두의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던 김양로와 사돈이 되는 것이 개성부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 여겨 혼담을 진행했던 것이지요. 이제 마마께서 진실을 밝혀 김양로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으니 그 혼담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마마께서 원지와 윤왕자를 맺어주기를 바라고 개심의 소관도 흔쾌히 승낙할 것입니다.